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역사를 가르치는 문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그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그 다음에 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2022년 시험에 맞춰서 짤막짤막하게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이 유튜브 채널을 좀 약간 방관했었고, 그동안 학원에서 찍었던 것들을 그냥 몇 개 올려놓기만 했었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실제로 시험에 도움이 되게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짧게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월드 히스토리도 2번, US 히스토리도 2번, 그 다음 경제, 역시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도 각각 이제 꼬박꼬박, 일주일에 2편씩 짧게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뭐 실제 문제도 이제 그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AP 뭐 월드 히스토리나 US 히스토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만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저는 오늘부터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P 월드 히스토리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AP 월드 히스토리 시험 본 학생들은 이른바 모던 에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시대별 흐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컬리지 보드에서 문제 내는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 시기 구분에 따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어떤 식으로 컬리지 보드가 시기를 정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AP 모던을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컬리지 보드에서는 이 히스토리 과목을 그냥 무조건 막 내는 게 아니라 시대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제 1200년부터, 죄송합니다. 1200년부터 1450, 이렇게 하나 나누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1450부터, 그 다음에 1750으로 나눕니다. 다음 세 번째가 1750부터 1900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이 1900부터 프레젠트, 현재까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별로 그 출제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섞여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히스토리, AP 히스토리 공부할 때는 이 시대별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실제 시험도 뭐 1450에서 1750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덩어리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시기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 AP 모던은 이 1200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요 앞에 클래시컬 에이지, 요 앞부분, 그러니까 더 그 이전 시대는 그러니까 중세 중반까지죠. 중세 한 전반 정도에서 중반까지는 시험 범위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00년부터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공부하다 보면 약간 뒷배경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1200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끝까지 볼 때까지 알고 있으면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1200부터 1450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200부터 1450이라는 시기는 중세 시대죠.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나중에 다른 이제 주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 얘기하겠지만, 이때 그 유럽은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시대였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내는 게 바로 그 트랜스 컨티넨탈 트레이드 네트워크스를 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지금 일단 대충 조금 얘기할게요. 나중에 하나하나 조금 볼 일이 있을 텐데, 이게 한국이고, 이렇게 이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있고,
호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탈리아, 대충 그립시다. 그 다음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450까지는 아메리카의 존재를 모를 때니까 이쪽에 아메리카가 있겠지만 뭐 아메리카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이제 않을 겁니다. 이 시기에 1200에서 1450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주로 내는 게 뭐냐면 이 중국이 이 당시에는 1200, 1450은 송, 원, 명, 송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원나라, 몽골 엠파이어죠. 그 다음에 명나라까지 있는데 이때 주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송이에요. 그래서 송나라로부터 이렇게 육로로 가는 이렇게 빨간색은 실크로드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컨티넨탈 트레이드 네트워크, 그냥 트레이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물어보고 이제 육로로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 바닷길로는 파란색으로 좀 해봅시다. 바닷길 트레이드는 중국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여기가 어딘지는 좀 써야겠죠. 그러니까 인디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디아를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란 지역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이스트 아프리카까지 가게 됩니다. 요 이스트 아프리카에 나중에 스와힐리 시티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곳이 있죠. 나중에 한번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큰 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바로 뭐냐면 인디안 오션 트레이드 네트워크. 요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이 있지만 사하라 사막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무역 활동이 위축된 게 아니라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는,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역 루트가 있었어요. 이 노란색 선이 트랜스 사하란 트레이드입니다. 이때 웨스트 아프리카가 상당히 번창했었죠. 금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래서 1200에서 1450은 주로 실크로드, 인디안 오션 트레이드, 그 다음에 트랜스사하란 트레이드를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뭐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서술형도 무조건 나오고, 서술형에서 SAQ, Short Answer Question이나 뭐 롱 에세이나 몽땅 나오죠. 당연히 그 멀티플 초이스에서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 당시에 제가 유럽에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죠. 유럽은 아직 그때는 특별하게 큰 이제 그 다른 지역과의 무역은 하지 않고 유럽 내부에서만 지중해 무역, 메디터레니언 트레이드가 있었지만 시험은 그건 잘 안 나오고 얘네들 물어보는 겁니다. 얘네들.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0에서 1450은 이 트레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은 별 볼 일 없고 외국과 다른 대륙과 적극적인 무역을 전혀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아메리카와 유럽을 뺀 나머지 대륙은 아주 원활한 아주 풍부한 무역을 했었다라는 걸 내는 게 바로 1200에서 1450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것만 내는 건 아니죠.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유럽에 대해서 한마디만 쓸게요. 이때는 Revival of Cities 라고 해서 요건 in the medieval Europe, 유럽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리바이벌이냐. 요게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2년 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3년 전 AP 월드 히스토리는 그냥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쭉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1200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라서 요 이전에는 1200 이전의 유럽은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기원전 5세기에서
그 다음 기원 후 5세기까지 있었는데 로마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세 유럽은 상당히 폭삭 망해버리죠. 이렇게 폭삭 망했던 유럽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요거를 내고, 그리고 이 시기에 최고의 번성 국가는 송차이나. 이 송차이나는 아까 실크로드랑 관계했습니다. 송차이나와 세계 유리 국제적인 나라고, 혹은 국제 도시도 장안이 있었죠. 그리고 머슬림 스테이트, 이슬람의 국가들, 이슬람의 국가, 특정 국가 이름을 대가지고 문제 내진 않습니다.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주로 내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요게 1200에서 1450이죠. 그 다음은 1450에서, 자, 그 다음은 1450에서 1750. 1750인데, 요거는 우리가 몇 세기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5세기에서, 17세기, 18세기 중반이죠? mid 18th century. 자, TH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세기. 15th century. 자, 유럽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럽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 15세기가 되면 달라지는데, 15세기 유럽 중심으로, 땡땡 해가지고 유럽이라고 쓸게요. 15세기에 유럽의 인터널 어페어, 그냥 내부란 말 쓰진 않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단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펜이 자꾸 잘 안 나와가지고. 유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자, 르네상스가 있어요.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르네상스는 휴머니즘. 그래서 휴머니즘이란 건 인간적인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인문학이라고 하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중세 유럽까지는 그 학문이나 모든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카톨릭 종교였어요. 종교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 그죠? 이렇게만 보다가, 하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시절에는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아주 창의적인 활동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절에, 그죠?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했던 것처럼 매우 아주 능력 있는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거죠. 즉 중세 유럽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게 되고 서서히 쇠약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 그 자체를 중요시 보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는 이때 유러피언 익스펜션, 오래간만에 좀 찍는 거라서 제가 약간 어수선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유러피언 익스펜션, 아메리카 가는 건데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1492년에 어디로 가는 거죠?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15세기 끝자락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다음 시기부터 세상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5세기에서 주로 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16세기로 넘어가면, 자, 16세기 유럽의 내부에서는 이런 르네상스, 인간에 대한 능력, individual ability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싹트면서 16세기에 Reformation and Religious War, 종교전쟁. 자, 그러니까 Religious War는 괄호 넣기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이란 건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죠? 자기 능력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부님이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 성경책 못 읽어도 됐었어요. 하지만 종교 개혁으로 이제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성경을 따라야 된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빌리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또 이즈음이면 구텐베르크의 인수예술까지 발명되면서 그죠?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과거의 여러 가지 훌륭한 지식들이 책으로 막 이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더 이상 바보가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과거에 파워 오브 철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대신 파워 오브 룰러 세속 군주의 권한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깥으로는 자, 유로피안 익스펜션을 15세기 말에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콜로나이제이션 오브 아메리카. 드디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메리카죠. 그 다음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너무 대중거리나요? 이렇게. 그러면 유럽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아메리카의 그 따뜻한 기후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우리 아까까지 앞에서 제일 먼저 이 웨스트 아프리카가 트랜스사하란 트레이드로 상당히 번영했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로 가는 거죠? 슬레이브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부터 뭐가 시작돼요? 슬레이브 트레이드도 이때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는 백인과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인과 원주민의 혼혈 그리고 뭐 흑인과 백인의 혼혈 새로운 인종 구성도 16세기 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리포메이션은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콜로나이제이션 오브 아메리카 이게 대표적인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보통 그냥 1700 하나만 17세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짓죠. 자, 이제 17세기 때는 17세기 때는 유럽 내부에서는 지금 르네상스, 리포메이션으로 파워 오브 철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 시작하죠. 내친 김에 교황의 권위, 교황보다 군주들의 권위가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앱솔루티즘이죠.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절대 왕권들은 이른바 디바인 라이트 왕권 신수설에 기반해서 프랑스의 루이 14세나 그 다음 러시아의 피터 더 그레이트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왕권이 아주 강했고 식민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에 대한 식민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머켄털리즘 중상주의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유럽 본국을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인간들이 여기 보면 르네상스부터 점점 바깥으로 그 사고 방식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 개혁까지 했고 이런 게 그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 싹 트면서 17세기에 또 하나 엄청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과학 혁명입니다. Scientific Revolution. 물론 과학 혁명은 16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뉴턴 때 완성된다고 하죠. 뉴턴이 뭘 했냐 이런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냈다. 라는 게 바로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입니다. 그래서 누가 갈릴레이가 뭘 했느냐 이런 건 우리들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 건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이라는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뭘 하게 됐다?
이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18세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450에서 1750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길어져서 그 1750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짤막하게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짤막하게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이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다 보면은 뭐 문제도 풀고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